자, 여러분들에게 요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이 떠난 뒤에, 북한 외무성에서 미국을 보고 깡패 같은 놈들이라고 말을 한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욕하기보다는 미국이 당했다, 미국이 잘못했다, 그리고 미국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아니 그거는 아닌데 하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미국의 국장인데 설명 조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기 별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별이. 예,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옆에 크게 확대해 놨죠.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김선태님. 김선태님 오셨군요. 자, 김선태님, 정성스러운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득님, 김상득님도 들어오셨나요? 김상득님의 정성스러운 후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두 분, 김선태님, 김상득님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저 별이 13개가 있는데, 미국의 첫 처음에 독립할 때 최초의 주도 13개였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독수리의 발에 보면은 화살이 있죠. 화살도 몇 개인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의 왼쪽에 보면은 그 잎사귀, 잎사귀도 그게 몇 개인지 아세요? 전부 다 13개입니다. 예. 그 오른쪽에 화살이 13개, 왼쪽에 그 잎사귀가 월계수 잎사귀도 13개, 전부 13개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꼬리는 9개입니다. 자, 저기서 그 화살은 전쟁을 의미하고요. 그 월계수 꽃잎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전쟁을 항상 할 수도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평화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자, 독수리 머리가 어디로 가 있냐? 독수리 머리는 평화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평화를 할 수도 있는데 먼저 항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쟁도 하겠다라고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꼬리 9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혹시 카톨릭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카톨릭. 카톨릭에서 보면 그 3종 기도라고 있죠. 아침 6시에 종을 9번 두들깁니다. 그리고 낮에 12시에 종을 9번 두드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저녁에 6시 되면 또 종을 9번 두들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하루에 3번 종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3종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 3종 기도 때 아침 6시에 치는 그 기도에 무엇을 기도를 하냐면은 안젤루스 도미니라고 하죠. 안젤루스 도미니 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저녁 6시에 마지막으로 3번째 9번의 종을 울리면서 하는 기도, 그게 이제
성모 마리아죠. 아베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그 삼종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 하나님의 천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건데요. 그 새로운 그리스도는 뭐냐면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에요. 새 시대를 여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문양에 독수리 꼬리가 9개 있는 거는 그 카톨릭에서 나오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의미가 돼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꼬리 9개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힘과 같은 전능한 힘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저기 의미에 있어요. 평화를 갈 때도 미국은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전지전능한 힘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전쟁을 해도 새로운 세상, 새로운 힘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 문양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저 당시 그 여러분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미국인들은 그 퓨리탄,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서 미국의 최초의 청교도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 문양에 보면은 청교도 정신, 기독교적인 문양은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초기에 미국 건국한 그 아버지들, 건국의 아버지들은 박학다식한 분들이었어요. 기독교도 알고 천주교도 알고 온갖 그 지혜, 고대의 인류의 지혜도 많이 이해하고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학습과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서 인류의 모든 지혜를 좋은 게 있으면 다 갖다 땄어요. 그래서 저 문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종교적인 편향성을 갖지 않기 위해서 자유로운 미국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거 정리 결론으로 기억하세요.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평화로 갈 수도 있다. 독수리 머리는 평화 쪽으로 가 있다. 평화를 우선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다. 하지만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미국에 나와 있는 거죠. 미국의 상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요. 자, 저 눈은 어디를 보냐면요. 맨 아래 보면은 풀이 세워져 있죠. 풀이 막 나와 있어요. 생명의 풀이죠. 생명의 풀. 그 밑에 써져 있는 단어가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 해서 새 세상의 질서라는 뜻인데요.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에 만들어낼 때는 저렇게 풀이 파릇파릇한 생명의 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위에 눈은 그러한 땅을 찾아가는 것이 눈의 역할이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눈이 저렇게 새로운 풀밭을 만들어내는 저런 세상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피라미드 뒤쪽에 보면은 풀이 없습니다. 피라미드 뒤쪽으로는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은 진실이 보는 눈은 이 풀을 생명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그쪽을 향해서 눈을 가야 된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 새로운 세상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임종석이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산에 나무를 다 해쳐 없애버리죠. 그것은 저 피라미드 뒤에 있는 사막과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구태한 질서고 타락한 질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산림 녹화를 해서 그린벨트를 통해서 산에 나무가 우거지게 만드신 거,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님은 새로운 세상, 생명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셨던 거죠. 진실의 눈을 가지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국의 문양 두 개를 이해하셨죠?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북한에서 그 미국에게 그 얘기를 했죠. 깡패 같은 놈들, 그것 때문에 말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김정은은 싱가폴 회담일 때 6월 12일 날 싱가폴로 가기 전에 북한군 수뇌부 3인방을 싹 갈아치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늘 북한군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북한군이 김정은 손아귀에 확실히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 싱가폴 갈 때도 비행기를 3대를 띄웠어요. 3대씩 띄웠어요. 3대씩.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김정은의 비행기를 추락시킬 것을 염려해서 비행기 3대를 탄 게 아니라 김정은은 북한 내부에 있는 군 장성들을 염려해서 비행기 3대를 타고 나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껏 미국이 그 정상회담을 하는 상대방 사람들 그 순회에 비행기를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 갈 때 김정은의 마음 상태가 이랬고 북한 군 내부가 이랬습니다. 김정은은 완벽하게 북한 군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도 보시면은 북한의 총정치국장도 교체를 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김정은이 싱가포르 가는 행위가 트럼프를 사기치려고 여러분 저렇게 갔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드릴게요. 김정은이 싱가포르에 갈 때 군 장성 그 힘센 놈 3놈을 갈아치우고 총 정치국장도 갈아치우고 싱가포르 갈 때 비행기 3대씩 떠서 위장으로 2대, 하나는 자기가 타고 그런 식으로 싱가포르 가는 그 행위가 트럼프를 사기치려고 그렇게 간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김정은 나름대로의 진심이 있었던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은이 싱가포르 간 거는 사기친 거다. 나름 진심이 있었던 거다. 예, 산올리브님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죠. 예. 진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때는 저 당시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때 가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을 대대적으로 했죠.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갈 거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열망과 미국 시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 적어도 저렇게 갔을 때는 진심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갔어요. 자, 저렇게 갔습니다. 어쨌든 살려고 갔어요. 자, 이거 일본 기자인데요. 일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핵화 합의를 하게 되면 북한군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군 수뇌부를 온건파로 교체했어요. 온건파로. 그리고 미국하고 비핵화를 하게 되면 북한군은
110만 명의 북한군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마음으로는 비핵화를 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그러면 그걸 누가 막느냐 하면은 북한군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북한군은 북한의 핵을 계속 유지해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 비핵화를 하면 북한군이 축소되니까 원래 군인들은 자기 군인 숫자 줄어드는 거 반대하잖아요. 군인 숫자 줄어들면은 북한군의 그 고위 장성들 걔네들도 다 한 절반은 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군 장성까지 올라가고 북한군에서 출세한 놈들이 2명 중에 하나는 자리를 내놓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허락할 놈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손에 총이 있는데. 지금 북한은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저항하는 세력은 북한의 내부에 있는 군이다. 이것이 북한 내부 상황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똘똘 뭉쳐서 김정은이 하는 말대로 다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친서를 주었어요. 이 친서는 김정은이 썼을지 아니면 김영철이가 썼을지 아니면 다른 여자 비서가 썼을지 그건 모르는 거죠. 김정은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겁니다. 김정은은 왜 저랬을까? 잠깐이라도 폼페이오를 만날 수 있었는데 왜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죠. 지난번 폼페이오가 2번 평양을 갔었는데요. 그때는 전부 김정은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안 나타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자, 그렇게 됐고 북한의 외무성은 미국을 보고 강도 같은 놈들이다.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강도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강도 같은 놈들이다. 깡패 같은 놈들이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어떤 날짜, 시간표를 요구했겠죠. 이러이러한 거 하고 언제까지 핵무기 몇십 개를 미국으로 다 옮기고 핵 기술자들을 다 미국으로 이주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했겠죠. 자, 거기 폼페이오 장관 옆에 있는 김영철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아셨겠지만은 그 김영철이 그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앉았을 때 아주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아주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정말 비굴한 얼굴로 앉아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김영철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 때문에 2손을 모으고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백악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힘을 알고 돌아간 다음에 김정은에게 얘기해서 싱가포르에 가게끔 한 거죠. 김영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영철은 김정은과 같이 비핵화를 하는데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영철은요. 그런데 미국 보고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 외무성입니다. 지난번에 그 북한 외무성의 그 최선희라고 하는 여자가
그때 누굽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고 얼뜨기 칠푼이 뭐 이렇게 욕을 했었죠. 전응아 같은 놈. 그러면서 막 욕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야, 그러면 싱가포르 회담 안 할 거야? 하고 그때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취소를 하게 만드는 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욕을 했었던 거죠. 그게 북한 외무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정은하고 김영철하고 미국하고 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꼭 고춧가루를 뿌려대는 게 북한 외무성이에요.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도 무산시켰고 요번에도 미국 보고 깡패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한 것도 북한 외무성이었습니다. 이 북한 외무성에 보면은 얘네들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철이도 북한 군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북한 내부는 그 북한의 외무성과 그 다음에 그 극단적인 북한 군 장성들 비핵화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북한을 개방하려고 하지 않는 북한의 그 꼴통 그 군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들이 김정은에게 뭔가 대단한 압력과 위협을 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로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가다 보면은 얘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김정은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그 내부적으로도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군 내부에서도 보면 김정은처럼 이렇게 개방하고 미국과 친선관계로 가자는 군인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오랫동안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친중 군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 친중 군인들은 시진핑의 영향을 받겠죠. 우리나라 문재인, 임종석 주사파 정권도 보면은 시진핑의 그 영향을 받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한에도 그 친중 그 애들이 있어요. 친중 주사파 애들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도 그 시진핑의 영향을 받는 애들이 뒤에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도 내부에 이 파벌이 엄청 많다라고 보면 제가 될 것 같아요. 엄청 많다. 김정은이 그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중국을 벌써 3번 갔다 왔고 판문점에서 문재인도 2번 만났고 또 폼페이오도 평양을 3번씩이나 방문하게 만들고 김정은이도 굉장히 지금 뭔가를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지난 70년 동안 해오던 북한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새로운 북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친중 군인들 그리고 아주 꼴통 과격한 북한 군인들 얘네들이 지금 김정은에게 굉장히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에서 미국은 깡패 같은 놈들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김정은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처음에. 빨갱이 김정은과의 협상에 있어서 신뢰는 0점이냐, 한 50%는 신뢰할 수 있겠냐, 신뢰를 100%할 수 있겠냐. 자, 3번은 안 되겠죠. 빨갱이 김정은을 100% 신뢰는 못할 겁니다. 100%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빨갱이 김정은을 하나도 믿을 수 없다.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한 50%는 믿을 수 있겠죠. 믿을 수도 있을 거고, 믿을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도 믿을 수 없나요? 빨갱이 김정은을.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빨갱이 김정은을 10%는 믿어주자 그러면, 과연 그 10%의 기준은 뭐냐, 이게. 도대체 뭐는 믿어주고, 뭐는 안 믿어줄 거냐.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빨갱이 김정은을 하나도 믿을 수 없다. 하나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북한 외무성에서 미국 보고 깡패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빨갱이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100% 거짓말이니까 미국 보고 깡패 같은 도적놈들이라고 한 말도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유튜브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한이 미국은 깡패 같은 놈들이다라고 한 그것이 나온 이후에 방송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폼페이오의 평양 굴욕, 김정은, 트럼프 발로 찼다. 두 번째, 문재인, 김정은 둘이서 트럼프 가지고 놀았다. 여러분, 빨갱이 김정은이 하는 말을 하나도 믿을 수 없다면은 아니 북한에서 미국 보고 깡패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저런 방송 제목을 다룰 필요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빨갱이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다. 그럼 북한 외무성에서 깡패 같은 놈들이란 말도 믿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저런 제목 달면서 방송할 필요도 없죠? 그쵸? 저 사람들은 빨갱이 말을 믿고 쓴 겁니까? 빨갱이 말을 안 믿고 쓴 것 같습니까? 네? 저 사람들은 방송을 할 때 빨갱이 김정은 말을 믿고 쓴 겁니까? 안 믿고 쓴 겁니까? 네. 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빨갱이들 말은 거짓말쟁이들이다. 자, 맞죠? 네, 맞아요. 빨갱이들 말은 거짓말쟁입니다. true입니다. true. 네, 맞아요. 자, 빨갱이들 말은 믿을 수 없다. 네, true. 맞습니다. 믿을 수 없죠. 1, 2번은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3번. 북한은 비핵화하겠다. 자, 이거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북한이 믿을 수 없겠죠. 빨갱이들 말을 못 믿기 때문에 비핵화 안 하겠죠. 자, 북한이 그럼 강도 같은 미국 놈들이다가 이런 강도 같은 놈들이다라고 한 말도 이거 믿을 필요 없죠. false겠죠, false.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가 속았다. 이것도 옳지 않은 말이죠. 옳지 않은 말이에요. 아니 북한이 미국 보고 강도 같은 놈들이다 라고 한 말이 거짓이니까 트럼프가 속았다 이것도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을 배신했다 이런 것도 틀린 말이죠. 트럼프가 한국을 배신한 행위가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한국을 버린다고 했나요? 없죠. 그런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늘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빨갱이들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빨갱이들의 한 말은 다 버리고 봐야 되는데 빨갱이들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래 놓고서 미국 빨갱이들이 미국은 깡패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어? 미국이 북한한테 얻어 터졌다.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한테 속았다 이래요. 북한 말을 믿지 말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말아야 되는데 빨갱이들 말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비핵화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빨갱이들 말을 어떻게 믿냐? 빨갱이 말을 어떻게 믿냐? 비핵화 한다는 그건 거짓말이다. 트럼프가 잘못한 거다.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협상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막 트럼프 대통령 욕해. 트럼프 대통령 속은 거다고. 근데 또 김정은이가 북한이 미국 보고 막 욕을 해. 저 새끼들 깡패 같은 새끼들이야 하고 막 욕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이게 사이가 틀어져.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채인 거야. 트럼프가 또 속은 거야 이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래도 트럼프가 속았다 그러고 저렇게 해도 트럼프가 속았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속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해서 회담이나 합의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좌파들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북한과의 비핵화나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무슨 사건만 터지면 트럼프가 속았다. 문재인, 김정은이 트럼프 가지고 놀았다. 폼페이오가 굴욕을 당했다. 이런 건 미국 좌파들이나 하는 짓이다. 미국 좌파들이. 생각이 없이 한다요. 생각이 없이. 빨갱이들이 거짓말 한다 그러면 빨갱이들이 하는 말은 다 무시하고 생각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여지껏 한 거 보면요. 북한에 돈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무슨 협상하면서 인명피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나 클린턴 때는 북한에 돈 퍼다 줬어요. 돈 퍼다 줘놓고 제대로도 못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아직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로만 설득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기만 하면 다 씹어대요. 잘했다고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요. 그런데 오바마나 클린턴은 북한한테 돈 주고 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욕한 적이 없어요. 미국 좌파 언론들은요. 미국 좌파 언론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언론들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름의 미국 방송사들 다 좌파 언론들인데 걔네들은 북한 김정은이한테 돈 갖다 주고 김정일 때 돈 갖다 주고 하나도 성과가 없었는데도 그거 가지고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잘했다라고 했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돈 하나도 안 줬는데도 그거 잘했다고 얘기 안 하고 계속 딴지 걸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피해받은 액수가 0달러입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는데 뭘 속았다는 겁니까? 뭘 속아서 무슨 손해를 봤다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잘못했다는데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반면에 김정은을 보십시오. 김정은은 북한군 수뇌부 최고 똘똘한 놈 3명을 수청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인 인질을 3명을 석방해줬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비행기 3대씩 띄워서 싱가포르까지 갔어요. 김정은은 중국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판문점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미군 UA-200구를 지금 반출 실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라고 약속을 지입으로 했어요. 도대체 누가 손해를 본 거 있습니까? 누가 손해보고 있나요? 누가 지금 다 내주고 있나요?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김정은이는 지금 다 내주고 있잖아요. 지 사람들 자르고, 지 입으로 약속하고, 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똥구멍에 불나가지고, 돼지 새끼 똥구멍에. 지가 비행기 3대씩 타면서 돈 쓰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돈 나간 것도 없어요. 말로만 갖고 해서 말로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속았나요, 여러분들? 뭘? 예? 속은 게 뭐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거죠. 자기네들 마음에 안 차서 그래. 자기네들만.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니들 마음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 또라이들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국의 이익이 뭐야? 중국 때려잡는 거 아니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잘 때려잡고 하면은 결국 대한민국에게도 이익이 오잖아요. 그런데 뭘 트럼프 대통령님이 굴욕을 당하고 폼페이오가 굴욕을 당하고 뭘 쫓겨나고 뭘 했다 그래? 그리고 김정은은 말이죠. 폼페이오를 2번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을 1번 만났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생체 정보가 미국 CIA에 넘어갔습니다. 정확하게. 그것만도 미국은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중국을 3번이나 저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김정은은 어느 땅굴에서 나와서 중국을 가는지 그리고 땅굴을 들어갈 때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는지 그거 미국에서 그거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판문점에 내려올 때도 어느 땅굴로 김정은이 나왔다가 어느 땅굴로 해서 평양으로 들어갔는지도 미국은 5번이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정보망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게 많은 거예요. 김정은이를 나중에 참수하기 위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참수했던 부대가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김정은이 나오고 들어갔던 그 땅굴을 정확하게 찾아서 들어가겠죠. 김정은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 김정은이 저렇게 들락날락거리고 똥돼지 새끼가 똥도 싸고 뭐 기침도 하고 땀도 흘리고 하면 그 생체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화살을 쥐고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 나뭇잎을 쥐고서 평화를 할 수도 있어요. 항상 평화를 먼저 추구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다가 그것이 안 먹히면은 전쟁으로 들어가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거를 꼭 생각해요. 리스크. 리스크. 위험이죠. 위험. 리스크.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자, 내가 이것을 해서 김정은이를 죽일 수 있어. 그러면 반대급부로 어떠한 리스크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 반대급부의 리스크를 계산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것만 몰두해서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일할 때 보면은 리스크를 생각 안 해요. 리스크를.
그냥 막 쳐들어가자, 뒤집어 엎자. 그 다음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쳐들어가고 뒤집어 엎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럼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 뒷바라지 누가 해줄 거예요? 예? 뒷바라지 누가 해줄 거냐고요?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하는 경향이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평화를 일단 해요.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리스크를 계산을 합니다. 네, 그 계산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삶에 좀 이렇게 저거 한 사람 삶은 일상생활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스크 관리 인생이라고 해요. 리스크 관리 인생.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냐 못하냐 이것이 성공에 그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